됐어. 아이고. 어. 아수라. 이게 영화 중에 아수라라고 있거든요. 본 사람. 봤어요? 근데 인상이 어땠어요? 영화 살벌할 텐데. 네, 영화가 진짜 무시무시해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나온 깽 영화 중에 아주 막 살벌한 거에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배우들이 엄청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황정민 배우, 그다음에 정우성 배우, 그다음에 그 이제 곽도원 배우도 이때 약간 덜 유명했을 때 나왔었고요. 뭐 정만식 배우라고 또 이제 또 괜찮은 배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출연진이 좀 화려해, 정말 화려해. 아 그리고 걔 주지훈도 나와요. 주지훈. 주지훈 알아? 영화 배우? 그 왜 넷플릭스 킹덤의 주인공. 예, 여기서 하여튼 유명한 배우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 영화가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화에서처럼 막 팔자루고 막 이런 게 실화이진 않을 거고요. 깽 영화인데 살벌하거든요, 막. 예. 막 팔자루고 막 이런 장면 나와야 돼. 그런데 그게 실화인 건 아닐 거고요.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영화는 여기 이제 어떤 시가 무슨 시가 나오거든요. 시인데 여기에 시장님 있어. 시장님. 이 시장님이 그 악역을 넘어서 거의 악마야. 디몬이야. 디몬 거의. 시장님인데 악마야. 그래갖고 그 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권 사업 있죠. 모든 이권 사업에 다 개입돼 있어. 그래서 이 시에서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막대한 부를.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그 도시 왕이야. 왕.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시장이니까 공권력까지 있을 거 아니야. 경찰도 내 부하처럼 다루는 거야. 이때 이제 이 시장 역으로 황정민 배우가 이제 그러니까 아마 황정민 배우가 했던 악역 중에서 최고의 악역이야. 네, 정말 진짜 뼛속 깊은 악마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비리 경찰. 왜냐하면 이 시장의 모든 이권 사업을 해결해야 되니까 지저분한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주는 비리 경찰이 그게 정우성 배우야. 그리고 비리 검사가 또 사건 처리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로 나오는 배우가 곽도원 배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왕이거든. 왕이 얘가 하라는 대로 막 별의별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정우성 배우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아주 슬픈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시장한테 막 이게 뭐냐면 안 좋은 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돈 받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슬픈 일이 벌어지면서 이 정우성 배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다 죽어요. 모두 다 죽는 파국으로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게 놀랍게도 이제 실화라는 거지. 이 사건이 어디서 있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야? 바로 이 사건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기도 성남시는 전통적으로 어느 당일까요? 전통적인 국힘입니다. 계속 국힘만 당선돼요. 국힘 계속 당선돼요. 그래서 그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이대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대업 시장을 황정민이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남시에서 돈을 얼마나 빼먹었냐면요. 성남시 돈을 무지막지하게 돈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이대업 시장 때 성남시가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될게요? 성남시가요. 이 이대업 시장 때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 그 부도라는 말은 알아요? 부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그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갈 돈을 채우지 못하면 되는 게 부도인 거고 이게 실제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도가 보통 어디서 나요? 부도가? 무슨 개인 회사에서 부도가 나는 거지. 성남시는 이건 기업이 아니고 이거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가로수가 하나 쓰러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로수 쓰러져 있으면? 내가 치울 수는 없잖아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좀 귀찮더라도 창원시에 전화를 하면요. 창원시청에 전화를 하면 여기 어디 길인데 가로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에서 와서 이거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럼 누가 와요? 불이 왔어요. 내가 꺼요? 소방관 아저씨도 오잖아요. 그거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부도가 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 부도가 나버리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불이 나도 소방관 아저씨들이 못 와요. 왜? 소방차에 기름이 없어서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깨져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세금이 없어서요. 이런 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죠. 그게 경기도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갖고 드디어 전통적 국힘이었던 경기도 성남 시민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이제 완전 정치 신인, 완전 듣보잡. 바로 이재명 변호사가 이땐 변호사 신도 아니고요.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 선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여기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대업은 어떻게 된다? 구속됩니다. 구속돼서 어떻게 될게요?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감옥에서 막 몇십 년형 받거든요. 감옥에서 그냥 거기서 병 얻어서 늙어 죽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가 부도가 났죠. 그러면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꾼 사업이 뭐예요? 그래서 메꾸려고 이재명이 했던 사업이 그게 대장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일으켰던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고 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가까운 돈을 법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남시가 5천억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1조를 벌어서 이걸 채우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결국 성남 시민들은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성남 시민들은 이 대장동 사업을 좋게 평가하겠어요,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상황이. 그러면 국힘 쪽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잘한 일이겠죠. 그러면 국힘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재명 시장을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대통령에 당선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장동 했던 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대업이라는 사람의 이 비리가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아수라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거기 엄청나게 좋은 배우를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실제로 재밌게요, 재미없게요? 영화 실제로 보면 완전 재밌어요. 살벌하고 진짜 갱스터 영화 중에 이렇게 살벌한 영화는 없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액션도 죽이고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영화가 흥행했게요, 흥행 못했게요? 흥행 참패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됐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 영화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황정민 이런 배우들은 곽도원 이런 배우들은 다 블랙리스트입니다. 다. 그리고 이 영화 만든 감독이 또 이 영화 만든 감독이 되게 유명한 감독. 뭐 김성수 감독이라는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도 다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갖고 이 영화는 조직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뭐 재미없다는 둥,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전혀 다뤄주지도 않고 그래서 영화는 흥행 참패합니다. 근데 영화는 재밌는 건 재밌는 거죠. 그리고 나서 흥행 참패된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바로 케이블 TV로 가는 거죠. 케이블 TV나 OTT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 보니까 되게 안 좋고 막 별점 막 별 하나 있고 막 이러면 좀 안 보잖아요. 그럼 안 봤다가 케이블 TV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야. 뭐지? 뭐 재미없다던데? 근데 완전 재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주행이 돼가지고요. 이 아수라는 팬클럽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역주행 돼가지고 다시 영화 아수라가 극장에서 재개봉을 합니다. 재개봉을 합니다. 그때 재개봉하면서 그때 이 배우들이 스크린 인사를 그때 다시 합니다. 재개봉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아수라라는 영화는 하여튼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보면 황정민 배우가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이런 사회적인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영화 자체의 재미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19금입니다. 19금. 그냥 표현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표현 수위가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현 수위가 하도 잔인해서 19금인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네. 민서 재밌겠죠? 보고 싶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얼마나 이 황정민이 어떻게 이시 가상의 시인데 성남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화사에 무슨 그럴 수는 없으니까 무슨 없는 도시 이름을 만들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황정민이 와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파국 엄청납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기억이 되면 뭐 보시라. 알겠죠? 예. 이게 실화라니 참.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도시 부도 이런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 부도 이런 건 바로 모가디슈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가디슈 알아요? 소말리아요. 그런 곳이 도시 부도가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국가 부도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국가 부도. 그걸 전문 용어로 이게 모라토리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지급 불능. 그러니까 국가 부도를 전문 용어로 모라토리움이라고 하고 번역은 지급 불능이에요. 직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끊임없이 지출해야 되죠. 이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계속 나가요.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요. 뭐 길도 깔아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국가가. 그걸 전문 용어로 지급 불능 모라토리움이라고 해. 이런 게 어디서 나는 거야? 소말리아, 뭐 스리랑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런데 또 그쪽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죠. 대한민국은 참 다이나믹한 나라예요. 자 어쨌건 보자. 요거 짜잔. 뭐, 잘 하시겠죠. 네. 자 어쨌건 자 이때 그러면 3 그래서 워낙 반응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화학 양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녀석은 평형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1. 질량 보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일어나는 질량 보존은 바로 이게 되겠네요.
자, 요식 아시겠어요? 요식 아시겠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맨 처음에 NH4 플러스가 염의 이온화를 통해서 이 수용액 중에 탁 공급이 되죠. 그럼 얘가 물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물속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반응식에. 바로 산해리를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저 평형상 그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보존되는 게 질량 보존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저 질량 보존은 어떤 원자 관점의 질량 보존이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원자의 개수가 보존되는 거예요? 이 질량 보존은. 바로 질소겠죠?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질소라고 하는 이 원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니면 이런 꼴로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다? 맨 처음에 공급됐던 여기서 왔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 꼴로 있건 이 꼴로 있건 그 질소는 다 여기서 온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선 또 어떤 질량 보존식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자, 작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30초. 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자, 그 다음 질량 보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CN-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수용액 쪽으로 공급된 CN-가 보시다시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N-가 뭘 하면 이게 만들어지죠? 뭘 하면 이게 만들어지죠? 가수분해죠. 그래서 이 녀석이 가수분해를 통해 이걸 만들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거나 가수분해하거나. 자, 그런데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은 사실 또 어떤 원자의 질량 보존입니까? 어떤 원자의 질량 보존입니까? 바로 CN이라고 하는 단위의 질량 보존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질소하고요. 여기 있는 질소는 무조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응식에서 보시면 이 CN은 해리가 되는 거예요. CN은 계속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질소하고 여기 이 질소는 다른 질소입니다. 아시겠죠? 즉 탄소에 붙어 있는 이 질소, 이 단위가 그대로 개수가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속에서 HCN 형태로 있건 CN- 형태로 있건 CN이라고 하는 단위의 개수는 여기서 공급된 것이 100%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식은 어떻게 돼? 여기서 질량 보존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걸 지금 앞서 C0로 치환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무슨 보존? 전화량 보존. 전화량 보존. 자, 그럼 이때 전화량 보존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그럼 전화량 보존을 쓰려면 이제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이온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반응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평형 상태에서 무슨 이온들이 나타나겠어요? 뭐가 나타나겠어요? 자, 우선 양이온 뭐가 생길까요? 우선 H 플러스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양이온 뭐가 있나?
바로 NH4 플러스가 있죠. 다른 양이온은 없네요. 자, 음이온 뭐가 있죠? 뭐 그냥 OH 마이너스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어디서 어느 속이니까? 물 속이니까. 그다음 또 어떤 의미요? CN 마이너스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얘 사이에 당연히 뭐가 성립해야 된다? 바로 요 각각의 농도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같아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지수를 확인합니다. 미지수를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평형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화학종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누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평형 상태에 어떤 물질들이 나타날 수 있죠? 바로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뭐? 평형 상태에서 뭐도 나타날 수 있죠? NH3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 OH-에 CN-에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또 누가 나타날 수 있죠? CN- 말고 HCN도 나타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6가지 변수를 구할 수 있는 뭐를 작성해야 되겠어요? 바로 6개의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수가 6개니까 정보가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최소 6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6가지 정보가 나열되어 있나요? 자, 여기 정보가 몇 개가 나열되어 있나요? 정보가 몇 개가 나열되어 있나요? 바로 첫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K1이 있죠. 두 번째는 K2가 있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진짜로요? 세 번째는 질량 보존이겠죠. 요거하고 요거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전화량 보존이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변수가 6개니까. 나머지 하나의 정보는? 바로 KW. 아시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정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 방정식을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6개의 정보를 연립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놀라웠게도 H 플러스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4차 방정식. 이 방정식 6개를 연립하면 4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4차 방정식의 상수가 뭐가 붙느냐? K1, K2, C0 그리고 H 플러스의 3승 그 다음 빼기 KW 빼기 K1, K2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또 빼기 K1, KW K2, KW 아 대단해 더하기 K1, K2, C0 H 플러스의 농도 마지막으로 0창 K1, K2, KW 이퀄 0 알겠죠? 그래서 K1, K2는 저기 있는 10의 마리 10승 쟤네들이고요. KW는 자체 이온화 상수, C0는 0.1.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풀면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봐. 얼마더라? 5.88 관절 88 5.88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와요. 그리고 pH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넣고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와? 9.231의 염기성이 나오겠네요. 자,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뭐 내용적으로 그렇다 다 좋은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서 가장 관건인 게 뭐예요? 가장 난관인 게.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곤란한 게 뭐예요? 어찌어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어디서 막히는 거예요? 이게 막힌다고 지금.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거지. 여기까지 맞는다고 치더라도. 이때 어떻게? 얘를 이 4차 방정식을 계산기를 활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계산기에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는 계산기도 있을 뿐더러 없다 하더라도 근사적 방법으로 계산기를 활용하면 n차 다항 방정식을 항상 근사해서 풀 수 있어요. 계산기를 활용하면. 알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못 쓰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시험 쓸 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풀이가 논리 구조적으로 그렇겠다라고 싶어도 당장 여러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이거 잘 봐요. 잘 봐. 요까지 다 해가지고 6개의 정보를 연립해서 요 방정식 만들어낼 때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요까지. 자, 그리고 잘 봐요. 저기 있는 6개 연립 방식을 연립할 때 뭐가 없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죠? 이 과정에서 실수. 무슨 말 알겠어요? 계산 실수가 거의 무조건 나온다.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여기까지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최소 30분. 무슨 말 알겠어요? 초보는 1시간 정도 걸려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계산기도 못 쓰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얘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풉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여기 줄게요. A. 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쓴 거지.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4까지 했죠? 자, 5. 화학적인 직관을 이용합니다.
화학적인 직관을 활용한다. 이 경우 이 H 플러스 농도 어떻게 되냐면요. 놀라지 마라. 물론 근산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됩니다. 나는 이걸 외우고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난 이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난 이걸 딱 보자마자 얘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해서 5.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6.17 곱하기 10의 10승 해서 루트를 취하는 거예요. 자, 혹시 계산기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값 뭐 나오나 해보세요. 만약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뭐 나오겠어요? 해봐요. 뭐 나와요? 바로. 그렇지. 반올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똑같아져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1시간 반 동안 난리친 거하고요. 풀이를 외운 다음 30초 안에 푸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풀이 방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NH4 플러스. 자, 수용액적으로 공급된 초기의 NH4 플러스 얘 얘기하는 겁니다. 이 NH4 플러스 한 개가 산해리하면 H 플러스 한 개와 NH3 한 개가 만들어진다. 맞나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완전 당연한 거. 시험 오케이? 시험 오케이? 시형. 그래. 형제 같다니까. 둘이는 친해요? 진짜로요? 친한 것 같아. 그래. 이름도 비슷하고. 잠깐. 자, 그럼 이때 이 H 플러스 한 개와 NH3 한 개가 생성된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이 수용액 중에서는 H 플러스가 가장 강산이에요. 어떤 식의 산이 들어와도 물속에서 이온화를 한 후 H 플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물속에서 가장 강산은 H 플러스예요. 모두 다 이온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산이어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강산이므로 어떻게 된다? 얘는 냉큼 염기와 반응을 해버립니다. 냉큼 염기와 반응을 한다. 자, 여기서 냉큼의 의미가 뭘까요? 냉큼. 바로 산염기 반응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소 언어로 이제 냉큼이라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 용어로 냉큼이라고 쓴 거고, 전문 용어로는 산염기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Very fast. 산염기 반응 속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저 산해리를 통해 H 플러스가 만들어지면 H 플러스에 의한 산염기가 그러니까 산해리 H 플러스에 의한 반응이 금방 일어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H 플러스랑 이게 강산이니까 반응할 수 있는 염기의
후보에는 누가 있을까요? 후보. 염기 후보. 염기 후보가 후보 첫 번째 OH 마이너스. 자, 후보를 어디서 찾으시면 돼요? 후보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화학종이니까 후보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반응할 수 있는 염기 첫 번째 OH 마이너스. 그다음 제품이 그렇지. 바로 CN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 그렇지. NH3도 여기서 염기로 작동할 수 있지.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H 플러스는 얘랑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럼 얘랑 반응하면 뭐 되는 거야? H2 되는 거고. 얘랑 반응하면 NH. 무슨 말이겠죠? 하여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저기서 생각할 수 있는 후보는 저 세 개지. 그럼 이제 후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네? 누굴까? 저 세 개 중에서 누가 될까? 저 세 개 중에서 누가 후보가 될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어떻게 되겠어? 세 개 중에 누가 선택이 될까? 누가 낙점이 될까? 왜요? 이유. 그러니까 뭐 누가 되냐가 아니라 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외우고 있어야 다른 데서도 이런 개념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다른 데서 이걸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를 외워야 되거든. 누굴까요? 바로 얘입니다. 왜냐? OH 마이너스 초기 농도 얼마예요? OH 마이너스 초기 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CN 마이너스 초기 농도 얼마입니까? 초기 농도 0.1이잖아요. 그 다음에 NH3 초기 농도 얼마입니까? NH 초기 농도 한 개 있죠. 한 개. 어떻게 한 개 있습니까? 방금 한 개 만들어졌잖아요. 방금 한 개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전체 거대한 수용액 중에 얘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알겠어요? 한 개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나 있고요? 원래 물의 자체 이온화 때문에 10의 7승 정도 있는 거고요. 얘는 팍 넣어줬으니까 10의 0.1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H 플러스 입장에서는 누구랑 충돌할 확률이 가장 높겠습니까? 확률. 누구랑 충돌할 확률이 가장 높겠습니까? 얘라고. 알겠어요? 떨어져 나온 애가 가장 높은 확률로 충돌할 수 있는 건 얘들 중에서 가장 고농도로 있는 거. 시험 알겠죠? 시험이 기절하는 거야. 좋아. 지금 몇 시죠? 12시 반이요?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되고. 시험, 저 초코볼 다 먹었어요? 그래? 그래? 시험 자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얘가 이 세 개 중에서 이게 가장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이 CN-랑 충돌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A 그래서 3 반응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CN 마이너스와 반응하여 누가 만들어져요? HCN 이 몇 개 만들어져요? 몇 개 만들어져요?
몇 개 만들어져요? 한 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왜 한 개냐면 CN-는 0.1몰 있겠지, 0.1몰의 농도로 있겠지만 지금 이 논리 구조에서 H 플러스가 지금 몇 개 있어요? H 플러스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을 때 얘기잖아. 그러면 0.1몰 농도인데 얘가 한 개 반응이야. 둘 중에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어? 얘가 한 개 반응물인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HCn이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아, 얘하고 얘가 비슷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얘하고 얘가 농도가 비슷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왜죠? 잘 봐요. 몇 개 만들어졌어요? 한 개 만들어졌죠? 그때 냉큼 얘도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개. 그럼 이 말은 얘가 두 개 만들어지면 냉큼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두 개. 그러니까 결국 평형상수고 뭐고 관계없이 요놈하고 요놈의 양이 어떻게 될 거다? 아주 비슷해질 거다. 정말 알겠죠? 그렇다면 네 번째가 됐고 다섯 번째 뭐? 질량 보존을 활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요 만족할 때도 있고 안 만족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나 만족해야 돼요? 질량 보존은 전 우주가 절단 나도 항상 만족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누가 비슷하다고요?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대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이건 같잖아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바로 NH4 플러스와 CN 마이너스 역시 비슷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가 같은데 이 둘이가 비슷하려면 요 둘이도 비슷해야지 뭐 수가 있나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줍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전화량 보존이요? 전화량 보존하면 아비규환 된다니까. 전화량 보존하면 그 1시간 반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화량 보존이라는 개념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 질량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 아이디어는 알고 있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마치 볼드모트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량 보존과 전화량 보존을 활용해서 논리 구조적으로 이 평형을 풀 수 있다는 알아두되 절대 시험 문제에서 직접 쓰면 안 돼. 알겠죠? 난리나. 알겠어요? 난리나.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야 될까? 바로 K1하고요 K2를 곱해요. 그냥 다짜고짜 곱해요. 그럼 K1이 뭐고 K2가 뭐냐면요 초겠지? 바로 NH3 그렇지 NH4 플러스 보이세요? 보이죠? 그 다음 곱하기 H 플러스 CN 마이너스 그리고 HCl 보이세요? 자, 이때 누구하고 누가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나가리 알겠죠? 그 다음 누구하고 누가 비슷하다고요?
나가리 나가리. 그럼 누가 남아요? 얘하고 얘만 남네. 그게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니까 근사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풀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냅다 이렇게 30초 만에 푼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3년기 회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 학교 그 화학생님이 매우 잘난 체를 많이 하시는 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비슷한 걸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런 논리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좀 이렇게 풀어야죠. 이렇게 풀어야죠.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요. 어쨌건 풀긴 이렇게 풀 건데 이때 그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의 내는 교수도 있냐면 칸 끼워 넣기를 내는 교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끼 문제에다가 괄호 1, 괄호 이런 데다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질량 보존을 써보시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쓰는 게 답인 새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스템에서 항상 일어나야 되는 전화량 보존 수식을 쓰시오. 라고 해서 아까 전화량 보존 수식 쓴 거 있죠. 그걸 작성해보는 새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해서 바로 158페이지에 어디 가서 158페이지 아니고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156페이지까지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157페이지에 4.2 157페이지 4.2 한번 봅시다. 157페이지 4.2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를 복사해야 돼. 잠깐만 있어봐.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복사기 돌려. 아이고. 저 1학년 반 특강 한 4시간 정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시간표로 다시 잡아주실 수 있나? 그러면? 2학년요. 예, 우선 1학년. 지금 예. 2학년. 예, 그날 제가 수요일 날 오니까 그때 네. 어떻게 한 4시간 정도. 그 앞에 있는 거 그러면은 하고 다른 거 하고 예, 뭐 저는 뭐래도 상관없는데. 뭐래도 하기로 상관없는데. 했어요. 예. 1학년에 4시간, 네 2학년은 아니었어요. 아니 아직 오늘 이제 곧 수업해야 되니까. 예. 걔들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뿅. 칼라 TV로 사보자.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선생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복사에 들어간다.
좋아. 자, 그 다음 어디를 볼 거냐면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자,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공통이온 효과. 보이세요? 공통이온 효과.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근데, 가만히 있어. 하나 가르쳐 줄까? 잘 봐요. 봐봐.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이게 테크닉이긴 한데, 지금 계산기 가지고 있죠? 시간이 뭐 많지가 않아서 간단한 테크닉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계산기 있는 사람. 이게 있어요? 있으면 있는 사람들 하면 요거 한번 써봐요.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신기하고 그냥 평소에 쓰기 편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시험 시간에 못 써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계산기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한 테크닉이 하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퀴즈. 자, 0.1몰 CH3 COOH 수용액의 H 플러스 농도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요놈의 그 뭐 산해리 상수가 당연히 제시가 될 텐데 그 값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자. 그럼 나와 있는 숫자로 저 H 플러스 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우선 첫 번째 양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물속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럼 얘가 처음에 얼마나 있었냐면 0.1만큼 있었지. 그리고 반응을 해. 얼마나 반응을 하냐면 X만큼 반응을 해. 그리고 나면 요 둘이가 X만큼 생기겠지. 자,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 맞죠? 여기 맞죠? 그리고 나서 최종 평형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산해리 상수 KA를 적용하면 어떻게 풀 수 있어? 바로 이것분의 요거 쓰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0.1 빼기 x분의 x제곱. 그리고 이때 얘가 값이 얼마예요?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지. 맞죠? 근데 이때 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저렇게 해도 틀렸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뭐 아직 덜 풀려진 거일 뿐인 거지 아직 틀린 건 아니라고요. 일쪽으로 보내가지고 제곱이니까 루트를 바꾼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기를 꺼냅니다. 계산기. 있는 사람은 계산기를 꺼냅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옆에 붙습니다. 승우 뭐라고? 감사하다고요? 암산이 된다고요? 이거 암산이 안 됩니다. 암산이 안 되기 때문에 승우는 저기 아무나 붙으세요. 자, 계산기상에 자, 예를 들어 말이죠. 예를 들어 그냥 빈 창에다가 0.01이라고 친 다음에 탁 엔터를 쳐봐요. 그러면 당연히 0.01이 실행돼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저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어플 계산기죠? 그래서 계산기 있어요? 저 있는 사람한테 빨리 붙어. 계산기 있는 사람한테. 그 어플 계산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있는 사람한테 붙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좀 느껴봐.
자, 그러면 0.01을 딱 치면 0.01이 이렇게 실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이 0.01이 계산기라고 하는 기계의 어딘가에 자동 저장이 돼요. 그건 알아요? 그게 어디예요? 계산기에 보면 ANS라고 하는 키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여기에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요. 여기에 자동적으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즉 ANS는 바로 직전 계산 결과가 바로 저장되는 키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는 얘를 계산기상에서 계산기상이 어떻게 작성하느냐? 바로 계산기상에서 X자리 있죠. X자리. 이 자리를 ANS라고 이렇게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자, 요까지 입력까지만 시작. 다른 건 절대 하지 말고 딱 요까지 입력까지만 하세요. 예, 계산기에 루트가 있죠. 예, 뭐라고? 루트까지 쭉. 그러니까 X는 이제 없어도 되고요. 여기 없고요. 루트 이렇게만 딱 작성을 해봐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이 작성까지만. 작성까지만. 알겠죠? 다른 건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딱 작성까지만. 알겠죠? 됐어요?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때 자, 잠깐 아직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자, 그러면 이 ANS에는 어떤 값이 당연히 대신되겠어요? 이 ANS는 위에서 쳐놓은 0.01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엔터를 딱 한 번 딱 쳐봐. 딱 치면 뭐가 나오지? 에러가 뜬다고요? 어딘가에 봐봐. 보자, 줘봐. 보자. 에러가 떴다고요? 뭔 잘못 친 거지? 아, 자기는 샤프 거구나. 이 마이너스가 이땐 요걸 쳐야 돼요. 지수에는 딜리트 어디 갔어? 지우는 거 어디 갔어? 자기 계산기 지우는 거 어디 갔어? 그거야. 백스페이스. 그러니까 계산기마다 기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쓸 때는 이 마이너스를 쓰면 안 되고요. 요걸 지워버리고 요거에 마이너스 5를 써야 돼요. 이렇게 작은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거 마이너스 5 지워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동해? 해서 백스페이스 오케이 엔터 뜨죠?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갖고 있어도 내 계산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모르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알겠어요? 방금 이 별것도 아닌 입력키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산기 전체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배워야 된다고. 알겠죠? 계산기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계산기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값이 뜨죠? 여기 어떤 값이 뜨죠? 자, 뜬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봐봐. 그러면 이 ANS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타실이 들어가겠죠. 이걸 계속 눌러봐요. 계속 눌러봐요. 네, 엔터만 계속 눌러봐요. 그럼 값이 어딘가에 수렴하겠죠? 수렴하죠. 그게 답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계속해서 어떤 값이 수렴하죠. 어딘가에 수렴하는 건 알겠어요? 수렴한 값이 얼마예요? 그게 답이라고요. 자기 계산기 줘봐요. 제대로 쳤나 봅시다. 분명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1.75 10-5승. 맞아. 이거. 1.7. 맞아. 이거 끝. 계속 눌러도 계속 수렴되죠. 이게 답이라고요. 그럼 자기는 뭐야? 뭐 또 잘못 친 거지. 1.79 10-5승에 ANS. 자, 엔터.
엔터 똑같잖아요. 그리고 같을 리가 있나? 1.1 뭐냐면 1.3178, 1.3178 똑같잖아요. 대신 지수로 표현됐고 그냥 유리수로 표현된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수렴하는 그 값이 어디냐면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수렴하기 될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1점 잠깐만. 계산기 잠깐 줘봐요. 3승 아니야? 마이너스 3승이겠지. 3승.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근사한 거예요? 근사 안 한 거예요? 근사 안 한 거죠? 그럼 이게 왜 답이겠어요? 이게 결국 x가 되는 게 원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방정식이 풀렸다는 얘기는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게 방정식이 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어떤 직전값이 넣어서 나온 결과를 다시 넣어서 같아졌다? 그게 방정식이 풀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계산기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을 요걸 뭐라고 부른다? 이런 방식을 뉴토니안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뉴토니안 루프를 활용하면 n차 다항 방정식을 다 풀 수가 있다고요. 자, 이걸 활용하면 n차 다항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그럼 뉴토니안 루프를 활용해서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3차 방정식은. 자,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능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수능 같은 데서는 뒤에 있는 AN에서 이걸 무시했던 거죠. 그냥 무시. 얘를 무시해버리고 바로 풀어도 돼요. 그러면 이 값이랑 약간의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런 게 근사가 하기 싫다. 그런데 내가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 그때 쓰는 방법이 뉴토니안 루프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에 어떤 3차 방정식이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이 있어. 자, 풀고 싶은데 근해 공식까지는 기억이 안 나. 물론 계산기에 있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써도 되긴 하지만 만약 쟤를 그냥 이 계산기 테크닉으로 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계산기상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그리고 이때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조절하면 되냐면 이 x의 물리적 의미에 맞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정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당연히 이게 h 플러스의 농도면 음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음수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음수가 안 되도록 전체적으로 음수가 안 되도록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a에 뭐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음수가 안 되게 정해준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b 요까지는 그냥 상수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4c 한 다음에 이걸 ANS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초기값 설정할 때 또 초기값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어요? 여기 음수 안 되게. 알겠어요? 이 안에 음수되면 호수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루프가 돌아가다가 멈춘다고요. 그럼 얘 허수 안 되게 초기값 설정한 상태에서 도도도도 눌러주면 뭐 양의 실수에 하나에 수렴할 수 있겠죠.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모든 n차 방식의 근 하나는 저렇게 수렴하게 될 거고 그걸 저렇게 근사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 뉴토니안 루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 계산기를 활용하게 되면
이 뉴트니안 루퍼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 뭐야 그 이제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못 쓰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냥 평소에 문제 풀이할 때 그냥 뭐 그냥 평소에 쓰면 재밌어요, 그렇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기 테크닉이 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계산기 테크닉이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어차피 학교에서 쓰질 못하니까 그냥 뭐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상당히 재밌게 계산기를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계산기 쓰는 학교면 내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학교는 그건 아니니까 뭐 요것만 알아도 그냥 뭐 재밌게 쓸 수 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네. 다시요. 네. 음수 안 만들려고요.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초기 값은 아무거나 세팅해도 돼요. 이걸 음수만 안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아무거나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값에 가까운 걸 초기 값으로 정하면 좀 이거를 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초기 값에서 먼 걸 넣으면 좀 많이 누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차피 도도도도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도도도도도 6번 누르나 도도도도 10번 누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세팅하면 돼요. 아무거나. 뭐만 아닌 거? 루트 안에 음수만 아닌 거.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아닙니다. 됐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하나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럼 어젠 좀 잔거 같네요. 어젠 좀 잔거 같은데. 네. 자 보자. 자, 여기, 여기, 여기. 우리 복사 잘했어요. 땡큐. 여기. 그리고 여기. 자,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케이, 됐다. 자, 식사하러 가세요. 스고이.